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제 영상 속도 추천은 1.25배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번 스테이블 규제 골자로 한 스테이블 테더링 은행 라이선스 요구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이 됐다는 게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더 블록에 따르면 현재 서클, 코인베이스, 제미니, 팍소스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권한이 취득 없이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또 규제가 심각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최근에 제미니 창업자 중에 한 분인 윙클보스 형제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은행에게 스테이블코인 독점권을 줘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전통 은행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경쟁을 줄이고 은행에게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줘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이제 본인의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을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규제 부분을 일정 갖춰줘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진통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또 라이선스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은 또 살아남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또 많이 이제 테더와 또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샀기 때문에 테더에 대한 지금의 시총의 순위를 보았을 때 테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쉽게 건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도는 곧바로 세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단계를 조금씩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뉘앙스로 좀 밝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테더에 대한 순위 자체가 한 요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며 21조 원에 대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을 때는 비트코인에게도 같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으로 또 보게 되면 이 규제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또 제기를 시키면서 또 선물의 또 기간의 또 투입비도 늘어났잖아요. CME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요새 최근에 기관들도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못했던 기관들은 이번 이 영향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오히려 공배도를 좀 더 가중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GDA 그룹은 비트코인 투자자를 위한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이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무엇을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LTV 기준으로 USD,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XRP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해당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경우에 여기에서도 발생한 특이성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며 GDA 그룹은 기존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소식은 최근에 엄청나게 불마켓이다 보니까 이게 2022년 6월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를 했냐? 대형 채굴프 CEO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근거치에 대한 4가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마켓은 2017년도 불마켓과 상승폭이 주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치를 한다. 그리고 만약 2017년도 불마켓과 주기가 일치한다고 하면 이번 불마켓은 2021년도 12월 20일 정도 때는 거의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비트코인이 규모가 커지고 변동성은 작아지면서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느린 상승 속도는 그만큼 시총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과거 60일 상승폭
가격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새로운 자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불마켓이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실제 앞서 나타난 세 번의 불마켓 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상승폭이 작아졌다. 불마켓 주기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이번 불마켓은 1288일 지속되어서 6월 23일까지 좀 찍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잠재력이 큰 저평가 토큰을 선호하는 것과 매번 비트코인 전고점 깨진 후 이슈화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유입이 된다는 걸 감안했었을 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이후 급등세를 연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내 알트코인은 왜 안 가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녹화 뜨는 시점이 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시점은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88조 원 상태에서 2천만 원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하게 올라갔던 패턴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느 정도 과했을 때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게 되면 순환매 현상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만 가다가 그러다가 중형급으로 좀 많이 가다가 그러다가 잡트로 좀 갈 때쯤이 또 되면은 갑자기 비트가 조정이 나오는 현상이 매번 반복이 지금 두세 차례는 이어지고 있는 실정도 눈치껏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제가 녹화를 뜬 현 시점에서는 도미넌스에 대한 주의를 한번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도미넌스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점은 제가 한국에 없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미넌스는 해당 주봉 차트로 했었을 때 보게 되면 여전히 조정을 많이 주고 다시 반등하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라인에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도미넌스 하락이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아마 한동안은 이 라인의 박스권에 좀 갇혀서 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으로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라운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걸 보게 되면 8일 기준 오후 3시 회사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시스템이 외부인으로 접속을 해서 업무용 파일을 탈취를 했다. 그래서 해당 파일 업무용 협력사 관련 연락처 2,000여 개의 선명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고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을 시켰고 보안 강화의 IP 통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취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출 사건은 클레이튼 지가 서비스 클립과에 대한 연관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또 이슈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카카오 측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 자체가 규모가 좀 작은 자회사 개념에 대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보완적인 측면은 다시 한번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XRP 기반의 성분 서비스 내년 대대적으로 확대 계획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래피드, 커런트, 비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고 ODL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도 많이 있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규제라는 카드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 해외 달러 성공액의 10% 부분으로 멕시코가 제일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ODL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파격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ODA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의 새로운 대출 플랫폼 부분이 조만간에 리플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비드 슈와츠가 또 약간 이상한 소리를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소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리플의 지금에 있는 가격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한 측면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측면을 좀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때도 본인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걸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올라왔으니 최대한 팔지 말아라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투표 부분에 있어 투표권이 가장 많은 쪽이 어디에 있습니까? XRP 쪽이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CTO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오로지 저는 정치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방향이 되게 자기가 좀 저는 조금 뭐 그분에 대한 그런 언행이 가끔은 바람직할 때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눈살이 좀 찌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아닌데 자꾸 미국에 있는 법인에서 너희들이 뭐 그걸 안 해주면 우리가 이동을 하겠다라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그로를 끌면서 좀 날 좀 보소 이렇게 하는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만만한 정부가 아닌데 그 정도 규모에 있는 회사 가지고 뭐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XRP를 좀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방향에 대한 언급을 좀 더 많이 해주고 그런 정보를 많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다 좀 공개를 많이 해주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은 뭐 개개인마다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미국 이게 입장에서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너희가 대단하니까 내가 이렇게 규제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진작에 바꿨겠죠. 그리고 S&P 다우존스 인디시즈가 내년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한다라는 의미는 이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 금융정보 제공업체 S&P 글로벌 자회사인 S&P 다우존스 의 다이시스가 암호화폐 지수를 도입한다라는 측면은 그만큼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그 규제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제도권에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 기관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못 사서 안 날 만큼 지금 시장이 상당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누구나 비트코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스위칭으로 마켓 이동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매도 물량은 생각보다 덜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존의 실시간 방송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보시게 되면 미친 그레이스 스케일 비트 하루 매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상당히 많이 샀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냥 업비트 하루 전체 거래량의 2배를 사버리는 클래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주포가 미국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건 미국인들을 위한 오로지 미국인들을 위한 펀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유입의 대부분은 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고 미국에 대한 소식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따라서 이번 크립토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폴 투더 존스가 세계 증시나 법정 통화 규모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는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은 시장이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주식시장은 90조 달러 규모이며 전 세계 법정화폐 수는 그 이상 수없이 많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으로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와 시가총액을 근거로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태라고 판단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전 세계 마켓, 글로벌 마켓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시가총액이 좀 비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엔터파이낸셜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가로 1,000조 원이 모였기 때문이죠. 그 이상 모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물꼬는 항상 열려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공업용 금속의 비슷해 앞으로 일정한 시장 가치가 매겨질 가능성은 있지만 나 자신 자금 투입하는 곳을 비트코인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을 고려를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2.0이 이제 시작 스타트를 이제 끊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리스크와 보상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뭐 보상 비율 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직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도 그냥 확실하게 아직 뭔가 남아준 건 없지만 리스크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이더리움 2단계 시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에 있는 스테이킹 물량이 이 단계가 넘어가야지만 이 단계에 진입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내가 출금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비콘 체인, 이 사이드 체인 비콘 체인이 얼마큼 잘 돌아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스텝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내년 정도에 이거에 따른 변동폭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2.0의 최신 로드맵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면 이제 전환 과정에서 0에서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0단계는 진행을 했고 이제 비콘 체인 정식 가동이 들어가는데 이 비콘 체인에 대한 결과값이 이제 서서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콘 체인이 명확하게 잘 돌아가게 되면 이제 샤딩 체인과 요게 이제 결합을 시키면서 이제 쉽게 이제 테스팅해서 최대한 트랜지션에 대한 개선 부분과 POS에서 POS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EIP 지금 갑자기 숫자는 까먹었는데 수수료에 대한 절감폭도 대폭으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처리 속도 부분이 엄격하게 잘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개선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에 어드밴티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했다고 해도 그 많은 데이터량을 다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소화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XRP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하나 대량 이체권이 계속 몰아붙이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에 따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의 부분은 조금 감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자가 내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USDC의 결제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연합 체계가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소식을 좀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